보내주지 아무리 늦어도. 자, 말 잘 들으면은 9시 50분에 보내줄 수도 있어요. 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도 하지 마. 마. 때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내가 지도 안 했는데. 빨리 해. 안 되면 진 거. 내가 강의 빨리 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자 열심히 들어. 마저 좀 하자.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제1법 관성의 법칙이 뭐냐?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줄게.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야. 요 의미이긴 한데, 근데 책에 보면은 예제를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예제가 나오지. 만약에 이렇게 이불이 있어. 이불이 있는데 이불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 근데 양쪽에서 잡고 그냥 한번 공중에서 이렇게 올리다가 이불을 탁 턴단 말이야. 그것도 관성이야. 왜 관성일까?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거는 외력이 없을 때 원래 상태 유지. 그럼 이불에 지금 먼지가 붙어 있는데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털다가 갑자기 양쪽에서 저쪽하고 내가 동시에 밑으로 그냥 팍 내려.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먼지들이 이불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려면 얘네들이 붙잡고 있는 뭔가 힘이 있잖아. 그 외력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없애는 거야. 그거를 붙어 있는 외력을 순간적으로 없애면 이 먼지가 여기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불은 내려가는데 먼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불을 탁 치우면 먼지가 쑥 떨어지면서 이불에 있는 먼지가 털어져.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야. 외력을 순간적으로 없애는 거야. 이해 갔어? 외력을 순간적으로 없애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저거 말고도 있어. 집에 가서 한번 게임 한번 해봐. 아, 여기서 할 수 있겠다. 이게 마찰력이 너무 큰 거는 좀 그러긴 한데. 땅 따먹기. 이걸 해볼까?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봐. 얘를 선생님이 올려놓고 천천히 당기면은 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 얘가 힘을 받는 거야. 근데 얘를 그 힘이 작용하기 전에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를 빼버려. 외력을 안 받게. 니네 이거 아무나 못해. 해봐. 자, 실패하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야. 승질은 내가 볼때 저다 그냥 떨어진다 지금. 자, 해봐. 봐봐. 저기까지 가잖아. 저 근데 이런 거 진짜 잘해. 알아서 해봐. 거의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자신감 봐라. 약간 더 움직였는데. 아무튼 쌤 아예 안 움직였어. 아무튼 나는 거의 제자리였지. 거의 중앙 정도에다 놓고. 아니네. 좀 많이 가네. 힘이 아까보다 힘이 빠졌다. 자, 아무튼 그런 걸 전부 관성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왜? 뛰어가고 있는데 여기 돌이 있어. 이쪽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돌이 딱 걸렸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돌에 걸리면 당연히 넘어지지.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 당연하잖아.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몸이 길쭉하잖아, 위아래로. 근데 힘은 여기에 받은 거야. 이 나머지 이 몸의 상체 쪽은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탁 치기 때문에 이 힘이 여기에는 작용하지만 몸에 다 전달이 안 돼. 그럼 나머지 몸은 계속 힘을 안 받으니까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그런 것도 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야. 외력을 안 받을 때. 알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이 운동 제3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데, 작용 반작용 법칙이 이거 되게 중요해. 나중에 식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어. 잘 들어. 두 물체가 접촉해 있던 접촉해 있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알았지? 안 접촉해 있어도 돼. 얘를 중심을 관통하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 잘 들어. A가 B한테 힘을 가해. 이거를 F인데 첨자를 쓴다. A가 B한테 힘을 가한다. 이렇게. 이 뜻이 뭐라고? A가 B한테 힘을 가한다. 그럼 되게 신기하게도 B도 A한테 힘을 가하는데 FAB와 FBA는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마이너스 아니. A가 그러니까 맞는데 B에게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 B에게 힘을 가할 때, B에 힘 가할 때 힘의 작용점은 힘의 작용점이 뭐냐면 벡터의 시작점이야. 같은 말이야. 작용점은 B에 있고 되게 중요해. B가 A에 힘을 가할 때는 힘의 작용점은 어디에 있다? A에 있다. 다시 A가 B한테 힘을 가할 때는 힘의 작용점은 B에 있고 B가 A한테 힘을 가할 때는 힘의 작용점은 A에 있어. 근데 얘네 둘은 뭐는 같다? 크기는 같다. 방향은 반대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은 이 작용 반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 왜 알고 있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누가 친구가 나를 옆으로 밀어. 그럼 난 당연히 넘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이쪽으로. 내가 방어하지 못하는 그냥 상황에서는 밀면 그냥 이쪽으로 넘어지겠지.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손을 기대.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손을 기댄다고. 장난하지 마. 손을 기대. 왜 손을 기대? 근데 나는 힘을 어디로 가냐면 벽에다가 가는 거야. 나는 힘을 벽에다가 하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다시 올라와. 안 넘어지고. 잘 봐. 나는 손바닥으로 분명히 여기다 힘을 가했어. 근데 내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이쪽으로 힘을 받은 거지. 나는 분명히 벽에다 힘을 가했어. 그럼 벽이 분명히 힘을 받았어. 근데 얘가 안 무너지는 이유는 세게 하면 안 돼. 무너져. 세게 이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여기저기서. 근데 내가 여기다 힘을 가하는 순간 이 벽이 내 손바닥에다가 힘을 가해.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 벽은 내 손바닥에다가 반대로 힘을 가해.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라오는 거야. 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 내가 니네 샤프를 쓰기 위해서 연필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누르지. 작용. 근데 니네 그거 몰라? 이거 적당하게 힘을 주면은 안 아프지만 세게 힘을 주면 내 손 나중에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아파. 왜 그래? 내가 이걸 세게 힘을 주는 크기만큼 얘도 내 손에다가 힘을 가해. 그래서 아픈 거야. 내가 장난으로 계속 지금 대가리를 한 대씩 때리고 있잖아. 그럼 내가 손바닥으로 니네 대가리를 탁 때렸어. 그럼 힘을 어디다가 한 거야? 대가리. 힘의 작용점이 어디 있어? 대가리. 근데 내 손이 아파. 왜? 이 대가리가 반대로 내 손을 또 때리는 거야. 그럼 나도 힘을 받지? 크게 작용 반작용이야. 근데 그 힘의 크기가 기가 막히게 똑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가끔 학교에서 요즘은 뭐 체육대회라고 하냐, 운동회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게임 같은 거 안 해? 요즘 학교에서? 해요. 운동 뭐 달리기도 하고 뭐 공도 차고 뭐 농구도 하고 이런 거 안 해? 체육대회라고 하냐? 해요. 뭐라고 해 요즘은? 구기 종목. 아이씨 알았어. 근데 봐봐. 자 여기에 줄이 있고 줄다리기를 해.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쭉쭉쭉쭉 매달려가지고 잡아당기잖아. 반별로 예를 들어서 20명이 나와서 줄다리기를 해. 양쪽에서 20명이 쭉 나와가지고 줄다리기를 해. 잘 들어. 줄을 다 잡고 있지.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당겨. 근데 얘도 얘네들을 당기지. 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다.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궁금증이 하나가 생겨야 돼. 지금까지는 그치?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오늘 나한테 물리 배우기 전까지는. 만약에 이쪽이 양쪽에서 당겼는데 얘네들이 이겼어.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말해? 이쪽이 더 힘이 세다고 말하지? 완전히 비물리적이야. 힘은 똑같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해. 근데 봐봐. 그럼 왜 얘네들이 끌려갔어? 얘네 둘 사이의 힘이 얘네가 아니지. 반대로 작용하는 버티는 힘이 있어. 얘네들은 이만큼밖에 전체적인 애들이 못 버텼는데 얘네들은 많이 버텼어. 완전히 안 움직이게 버티는 힘 자체가 얘네들이 당기는 힘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버티는 힘 자체가 얘가 더 커, 작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알짜힘이 왼쪽으로 남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얘네들은 안 움직여. 근데 실제로는 얘가 더 커야지. 왜냐면 이쪽으로 끌고 가니까. 얘는 버티는 힘까지 포함해서 알짜힘이 이쪽이 된 거고 얘는 버티는 힘이 작으니까 알짜힘이 이쪽으로 된 거야. 그래서 힘의 크기가 아니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해? 같은 거야.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또 더 이상한 게 있지. 선생님 근데 보통은 여자보다는 남자를 넣는 게 이기던데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힘이 센 애가 보통
종환이처럼 뚱뚱한 애들. 날씬하다고 생각해? 근데 왜 놀래? 안 되겠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이고, 너무, 이제 대가리를 들어도 날 더 아프게 만드네. 종환이 뭐, 저 정도면 남자답지. 날씬하지 않을 뿐이지. 선생님은 너처럼 그랬어. 아, 태성이 지금 엄청 말랐지? 선생님이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태성이보다 더 말랐었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됐어. 내가 종환이보다 몸무게 더 나갈 것 같은데? 종환아 몇 킬로그램이야? 어? 내가 더 많이 나가. 선생님 80킬로그램이야. 뭐 80킬로그램 나가면 안 돼? 조심해라. 위에서 눌러버린다. 재환이는 지금 너 지금 키 몇 센치냐? 저키 155요. 몸무게는? 44요. 그지? 근데 얘 중1이잖아. 커. 이게 남자애들은 한번 크면 그냥 니네도 키 언제 제일 많이 컸어 남자애들? 중2 때. 그지? 중2 때가 중2 전후로 해서 키가 제일 많이 크긴 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클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음식 가리면 안 돼 대신에. 막 네 먹고 싶은 맛있는 것만 먹지 마. 골고루 다 먹어. 그래야지 좀 더 커 원래. 자 조용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봐봐. 막 뚱뚱한 애들 힘이 더 셀 거. 어쨌든 뚱뚱한 애들이 힘은 더 세긴 하잖아. 근데 그 애를 집어넣어도 소용없어. 아, 야 너 힘이 약한 것 같아. 너 나와. 여기 종환이 넣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기는 힘이 커지지.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얘를 당기는 힘도 같이 커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등치가 좋은 애를 집어넣으면 장점이 있어. 뭔지 알아? 그치? 질량이 크다 보니까 바닥에서 잘 들어. 질량이 크다 보니까 바닥에서 버티는 힘이 세지는 거야. 얘네들이. 이 질량하고 연관이 있어. 무게하고 연관이 있다고. 무게가 크면 클수록 반대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커져.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더 알려고 하지 말고요. 괜히 그러다가 또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니네들 이런 거 남자애들끼리 가끔 장난치는 이 손뼉치기 있지. 이것도 똑같아. 여기에 힘이 별로 없고 여기 힘이 센 애가 있어. 힘의 크기는 분명히 존재해. 근데 누구를 따라가냐면 무조건 센 새끼를 따라가는 거야.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부딪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힘 센 애가 당연히 더 큰 힘을 가하겠지. 근데 닿는 순간 반대편에서도 자기가 얘한테 가한 힘하고 똑같은 힘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런데 왜 그러면 작은 애가 날아가? 얘는 못 버티니까. 나는 뚱뚱하니까 힘도 세니까 내가 민 힘만큼 제가 나를 밀었지만 나는 버틴 거고 쟤는 못 버티니까 날아가는 거야. 알자 힘이 저쪽으로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세게 상대방을 때리면 저도 그 고통을 이제 그대로야. 근데 그래서 그 복싱 선수들이나 격투기 하는 선수들 봐봐. 열심히 때려도 그 사람도 지쳐. 그 사람도 다쳐.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상황이 좀 다르지. 예를 들어 손으로 얼굴을 때렸어. 그럼 봐봐. 주먹이 얼굴을 가격할 때 얼굴이 받는 똑같은 힘을 받을 때 데미지. 똑같이 얼굴도 주먹을 때려. 다르니까. 그지? 부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주먹은 버티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든 힘은 작용반작용이야. 크기가 똑같다고.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있잖아. 뉴턴이 이해를 했다는 게 굉장히 뉴턴이 그래도 그래.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작용반작용을 모르면 운동 법칙, 운동 방정식을 세우지를 못해. 그래서 이 작용반작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작용반작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다 설명을 했고 이제는 뭔가 좀 문제를 풀만한 준비가 됐는데 이제는 좀 풀만한 준비가 돼 있고 이게 다 필요 없어. 다 했어. 다 했다고 해. 다 설명했어.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랑 같이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숙제도 물론 내주긴 할 거야. 자, 첫 번째.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로 나타내며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있다. 평균 속력. 그런데 답에는 속력이라고 써 있을 건데 정확한 표현은 속력이 아니라 뭐다? 평균 속력이다. 답에는 아마 속력이라고 써 있을 거야. 아까 설명했잖아. 시간당 이동 거리. 뭐라고 그랬어? 평균 속력. 자,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평균 속도야. 근데 해서 답에는 얘도 속도라고 써 있을 건데 정확하지 않아. 평균이라고 다 붙이세요. 선생님이 정확하니까. 그 다음에 물체의 빠르기. 빠르기는 크기지. 운동 방향. 벡터니까. 두 개를 다 나타낸다. 그런 표현이고. 내한테 배운 거를 이제 문제에 적용하고 있는 거야.
물체가 직선상에서 한 방향으로 운동할 때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뭐하다? 같다. 왜 그러냐면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5m/s면 속력 얼마야? 5m/s. 속도도 얼마야? 5m/s. 같은 방향이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어떤 물체가 왼쪽으로 5m/s야. 자, 속력 얼마? 5. 속도 얼마? -5. 평균 속도 -5. 일정한 속도긴 하지만 이때는 달라. 크기는 그러니까 이때도 크기는 같지. 크기는 같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근데 한 방향이잖아 어쨌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건 속력과 속도는 달라.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괜히 니네가 헷갈릴까 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를 봐봐.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델타 V지? 시간당 델타 V.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가속도. 얘도 답에는 가속도라고만 써 있을 건데 틀린 표현이야. 평균이라는 말을 다 써야 돼. 단위는 뭐다? 가속도니까 m/s의 제곱이다. 가속도와 속도가 같은 방향이면 속도의 크기가 잘 봐. 자, 평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지. 그런데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T지. 네. 맞아? 네. 가속도와 속도가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이 델타 V는 V 빼기 V0라고 했지. 네. 는 A 곱하기 델타 T지. 네.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처음 속도 더하기 A에다가 델타 T가 되지. 네. 이 델타 T를 나중에 그냥 V라고만 놓아.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중에 하나가 생기는데 자연스럽게 유도한 거야 지금. 델타 V는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가속도와 속도가 같은 방향이면 얘하고 얘가 같은 방향이면 처음 속도와 가속도가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니까 이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뭐해? 증가하지. V도 커지는 거야. 증가하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대 방향이야. 잘 봐. 그러면은 이 A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얘하고 얘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은 이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이너스가 커지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니까 이 V는 갈수록 뭐해? 당연히 작아지는 거지. 수학으로 생각해야 돼. 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감소랑 그 비례랑 반비례가 맞는 거예요. 아니야. 비례 반비례는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자, 그다음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 속도가 변해. 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얘가 존재한다는 거야.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델타 V가 존재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물리를 잘하려면 내가 알려준 수식과 문제 말 표현을 그대로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이게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은 솔직히 문제 반복해서 풀다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문제를 풀어. 그래서 자기가 과학을 잘한다고 생각해. 병신.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가지고 다들 못하는 거예요. 과학을. 특히나 물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준 개념을 다 수식하고 말 표현하고 그대로 매칭시켜야 돼. 여기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존재한다는 거지. 무슨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델타 V가 가속도고 그게 델타 V가 왜 가속도에 속도의 변화라니까. V가 속도잖아. 속도의 변화. 그대로 읽어 제발. 시간으로 나눠야지 가속도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질문이. 델타가 그냥 곱한다는 뜻인 거죠. 델타 V는 뭐냐? 나중 빼기 처음. 왜 갑자기 내내 수업 듣고 나서 이제 또 엉뚱한 소리 하냐? 델타 V는 뭐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델타 X는 뭐야? 좌표니까. 나중 좌표 빼기 처음 좌표. 여기 지금 얘하고 곱했다니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저 기호하고 X하고 곱했다고.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변화라고. 나중 빼기 처음. 이 새끼 바보가 돼버렸네. 대가리 너무 많이 맞았나? 자, 1번. 같이 좀 풀어보고 있는 거야. 자, 동쪽이면 오른쪽이지. 서쪽이면 왼쪽이지.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야. 자, 문제 상황을 한번 봐봐. 동쪽으로 10m를 이동을 했어.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몇 미터를 이동해서? 20m를 이동했어. 잘 봐. 처음에 어디 있어? 여기지. 나중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처음과 나중을 연결해서 이게 바로 뭐라고? 변이.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
변위는 어느 쪽으로? 왼쪽이니까 서쪽으로. 크기는 얼마야? 10. 자, 동쪽으로 10m 이동했다가 서쪽으로 20m 이동했을 때 이동 거리는 당연히 몇 미터? 30m. 변위는 서쪽으로 얼마야? 10m.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알았어? 어려운 게 아니야. 변이는 음수일 수 없겠네요. 서쪽으로 10m를 우리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써. 동쪽으로 10m면 플러스 10이라고 쓰고. 수직선에서는. 알았지? 여기서는 그냥 마이너스 떼고 서쪽으로 10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물체가 10초 동안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100m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했잖아. 그러면은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m/s. 그치. 10분의 100이니까 10m. 이거 원래 정확하게는 평균 속력이라고 해? 속력 아니야. 그래서 이거 책을 좀 얘네들도 바꿔야 돼. 3번.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10초 동안 운동하면 이동 거리는? 자, 잘 들어. 일정 속력이 있지. 일정 속력인 경우는 이것도 이제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건데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속력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 속력도 같고 순간 속력도 같고 속력도 같아. 이럴 때는 같이 이렇게 표현을 써도 돼. 근데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10초 동안 이동했잖아. 이동거리. 자, 속력은 이 경우에는 그냥 시간분의 이동거리. 정이잖아. 이동거리는 시간하고 속력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너네 물리를 배우기 전에는 맨날 수학 문제 풀 때 거속시 이딴 소리 하고 있었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풀 수 있게 만든 문제들은 전부 다 일정한 속력이었던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차피 넘기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저런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수학 문제에서 그런 표현을 계속 써왔던 거야.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구분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일정한 속력인 경우는 평균 속력, 순간 속력, 그냥 속력 다 똑같은 말이 돼. 그때는. 일정한 속력인 경우에는. 알았어? 자, 2번 문제로 가볼게. 다음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속도, 가속도는 전부 다 뭐다? 벡터.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다? 방향도 가지고 있다.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므로 원래는 평균 가속도야. 그 표현들이 다 빠져 있어 지금. 이 책이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책도 그래. 그럼 선생님 이거 책 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써놨어요? 바보 맞아. 내가 제일 정확해. 농담이 아니라 나는 심지어는 수능 문제도 틀린 걸 내가 발견해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수능 문제 어떻게 됐어요? 근데 나만 발견하는 게 아니지. 야, 그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발견하지.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학생들밖에 없어. 자기가 시험을 본 사람만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니네들 수능 끝나고 나면 이의 제기하고 난 다음에 가끔 고치는 게 있어. 아주 가끔. 근데 그런 거는 복수정보 폐지를 바꿔요. 복수 전공 복수 답으로 인정을 하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전에 물리2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말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얘기한 걸 나만 얘기한 건 아니고 그 고치셨어요? 당연히 고치지. 그리고 EBS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게 수두룩해. EBS 교재들 있지. 그거는 그냥 EBS 그 게시판에다 올려놓으면 바꿔줘. 그다음에 이런 시중 책들은 오직 하겠어. 근데 아무튼 이게 좀 표현들이 그래. 내가 알려준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고 해. 선생님 물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정확한 표현을 다 안다고. 자, 2번 봐봐. 그래서 아무튼 가속도가 여기서는 평균이라고. 평균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므로 직선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같을 때는 속도의 크기가 뭐해? 속도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이거 아까 했지? 속도의 크기가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아까 V는 V0 더하기 AT라고 했잖아. 그러면 같은 방향이라고 얘네들이. 둘 다 플러스 이거 플러스 또는 둘 다 마이너스여도 돼. 둘 다 플러스면 시간은 플러스니까 시간이 커질수록 이게 커지니까 커지는 거고 둘 다 마이너스라고 해도 여기 t가 플러스니까 여기다 플러스 곱해봤자 이거 마이너스가 갈수록 커지지. 그럼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야 어차피. 알겠어?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속도의 크기가 뭐하고 증가.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니까 얘를 계속 갉아먹는다고 줄어든다고. 그래서 감소한다. 위에서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한 거야. 자, 3번 봐봐. 그리고 지금 하나 이식 외워놔. V는 V0 더하기 AT.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다음 주에 설명을 추가로 할 건데 이거 외워놓으세요. V는 V0 더하기 AT. 저거는 정의에서 그냥 나온 식이야. 자, 3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와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구간과 B 구간의 가속도를 써라 그랬네. 잘 봐. A 구간과 B 구간의 가속도를 쓰래. 자, A 구간과 B 구간은 A 구간에서는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야. 근데 시간이 몇 초 지났어? 2t. 그러면 A 구간에서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라고 그랬어. 나중 속도. 다 오른쪽 방향이야. 빼기 처음 속도. 그래서 답이 얼마야? t분의 v. 자, B 구간은 B 구간만 보는 거야. 2t에서 3t가 됐으니까 시간은 얼마야? 2t. 그 다음에 여기 나중 속도가 얼마야? v지? 빼기 처음 속도는 3v. 둘 다 오른쪽 방향이니까 얘 플러스로 쓰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 t분의 v가 되지? 마이너스 빼고 답을 쓰면 틀린다. 자, 가속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한 거야. 여기서부터는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속도가 뭐 한 거야? 감소한 거야. 위에서 한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야. 부호까지. 이해 갔어?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지금 반대로 나타나 있어. 정의대로 풀어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떼고 t분의 v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속도 가속도는 1차원에서는 플러스일 때가 오른쪽, 마이너스일 때가 왼쪽이야. 알았어? 그리고 더군다나 선생님이 아까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르칠 때 무슨 말을 했었지?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무조건 뭐하다? 같은 방향이다. 아니 비례 개념이 아니야. 비례인데 그 말이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무조건 뭐하다? 같다. 잘 봐.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지. 그러니까 속도가 커진 거야. 그럼 속도가 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야 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커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가 줄고 있지. 힘 어느 쪽으로 받은 거야? 왼쪽으로. 나한테 막 누가 오고 있어. 내가 힘을 오는 방향이 반대로 가면 얘 속도가 줄어 안 줄어? 줄지? 그런 개념이야. 얘가 속도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계속 밀어. 그럼 속도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한다.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집에 가서 강의를 반드시 한 번 추가로 보고 와라. 그게 니네들 숙제야 이번 주는. 알았어? 반드시 보고 와야 돼. 알았어? 안 보고 와가지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이 숙제는 문제풀이 숙제도 가끔 내지만 이 숙제 그 강의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는 그냥 매주 숙제야. 알겠어? 반드시 해야 돼. 물리 잘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 니네들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어. 자, 4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 아는 것은 X로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자,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동 거리가 변유의 크기보다 크다. 맞아요.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진짜 않으면 맞아요. 이동 거리가 변유의 크기보다 크다. 진짜 맞아요. 맞아. 자, 봐봐. 얘가 이렇게 운동하다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게 이동 거리지. 그럼 변이는 이거지. 이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 중에서 누가 더 커? 이동거리가 더 크지. 방향이 일정하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똑같아, 크기는. 알았지? 그래서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동거리가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일정하지 않잖아. 이게 바뀌었잖아, 이동거리가.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물리는 되게 신기한 학문이야. 여기서 만약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기 빼고 크다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럼 이 문제는 풀면 안 돼. 왜 그래? 이동거리는 스칼라고 변이는 뭐니까? 벡터니까.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정확하게 변이의 크기.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거의 크기. 크기와 크기를 비교하는 말 표현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수능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그것도 다 오류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오류를 저질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물리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내신에 만약 나왔으면 이직이 당연하지. 그러면 당연하지. 그러면 아니 문제를 풀면 안 되지. 그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지. 아니면 문제 풀다가 손 들고 말을 해야지. 이 문제 잘못됐어요. 끝나고 나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당당해야 돼. 그럼 쌤한테 그냥 들고 가서 쌤한테 확인해. 자, 2번.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개소리. 자, 아까 V는 V0 더하기 AT지? 얘가 상수래. 얘는 처음 속도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변하냐. 가속도가 일정해도 속도는 뭐한다? 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이거 외워라. 내가 분명히 외우라고 했어. 델타 T를 내가 그냥 T라고 쓴 거야. 편의상. 3번.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모두 음이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모두 음이야. 잘 들어. 현재 상황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지. 네. 근데 가속도도 이쪽이래. 자,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하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지. 얘가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힘도 왼쪽으로 가해.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계속 속도의 크기가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계속 속도의 크기만 커지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4번. 처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야.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 맞아. 수직선상이야. 자, 이 말이야. 지금 처음에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속도가 생겨. 그러면 이쪽으로 뭘 받는다는 거야? 힘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이쪽으로 가니까 얘가 속도가 계속 줄어 안 줄어? 줄어. 줄다가 나중에 뭐 해버려? 정지해버려. 근데 정지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힘은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왼쪽. 그지? 그럼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정지했다가. 또 맞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해하면 돼. 표현 자체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돼.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5번 문제 봐봐. 그림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12m/s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여 3초 후에 3m/s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3초 동안 자동차의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 구하라. 자, 가속도, 평균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지? 속도의 변화, 낮은 속도 얼마? 오른쪽, 둘 다 오른쪽이야. 둘 다 플러스야. 그러면 낮은 속도 얼마야? 3 빼기 처음 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3. 답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방향과 크기를 따로따로 쓰래. 크기 얼마? 3. 방향 어느 쪽? 왼쪽.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는 왼쪽을 말해. 수직선에서는. 알겠어? 그런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물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오늘 배운 거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운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다 설명했어. 관성법칙 이런 거 다 설명했고요. 다음 주에 이 표를 좀 해석하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조용히 알려주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특이한 것들을 해야 돼. 물체 붙여놓고 힘 가했을 때 가속도가 얼마냐. 자, 다음 주에 좀 어려워. 복습하고. 도로에다가 물체를 놓고 얘가 움직이면 가속도가 얼마냐, 무슨 장력의 개념도 나오고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 다음 주에. 그래서 이런 데다가 도로에 매달아 놓고 물체 하나 놓고 물체 놨는데 얘를 놓으면 얘가 내려가고 얘는 옆으로 가지. 그때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가속도가 얼마냐, 이런 재밌는 거를 배우기 시작해.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알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다음 주에 정신 차려야 돼. 이론을 추가로 설명하는 거는 기껏 해봤자 수직항력, 그 다음에 줄에 작용하는 힘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힘을 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고 나서 F는 MA를 저런 물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시작할 거야. 알았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요하고, 이번 주에 한 내용을 복습을 안 해오면 다음 주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에 그렇게까지 하고 기본적인 것 좀 풀고 나면 이런 것도 다 시간이 되면 다 할 거고, 이런 문제를 내주고 이제 숙제를 시킬 거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반드시 복습을 해오세요. 내일 일요일날 하루 종일 물리한다. 진이는 들을만해? 어렵지? 그러니까 가서 반드시 검토해. 똑같아. 모든 애들이 똑같다. 복습하는 애들만 문의를 잘해. 나중에. 오케이. 반드시 가고. 야, 니네 또 내일 와가지고 수학 공부 해야 되잖아.